자, 이번 키워드는요. 네 번째 낙마입니다. 뭐 짐작이 되시죠? 장관 후보자 뭐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또 나왔어요, 지금요. 자, 먼저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성희롱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죠. 송웅열 역시 낙마, 윤정무 또 인사 실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데 어제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할 확신이 안 선다. 자, 김승희 전 후보자 낙마 후 6일 만에 또 되풀이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장관급 낙마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송웅열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또 한 얘기가 있죠. 뭐 두 가지 모습 묶었습니다. 보시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의 사정들을 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하여간 뭐 얘기가 충분히 됐었고요. 뭐 이것이 만약에 커져서 도저히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 흔히 말하는 낙마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송 후보자가 스스로 낙마했거나 게 예고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론의 흐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봤겠죠. 그리고는 어제 자진 사퇴 입장을 냈습니다. 최경철 편집위원. 네.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번 송웅열 후보자 관련된 인사, 이 내정은 지명을 했을 때 이 송웅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새롭게 만들어졌죠.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검증을 했는가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명확하게 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기서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된 걸 이제 발표했다고 보세요? 공식적으로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출범해서 이제 업무를 시행한 게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경찰청장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가동을 하고 나서 그렇죠. 인사정보 가동 이후에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검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렇게밖에 검증을 못했을까? 이렇게 뭐 좀 추정을 해보면 역시 대통령과 잘 아는 지인을 이렇게 후보자로 추천했을 때 이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이 장관 후보자 등 고위직에 일단 내정이 됐어요. 네. 후보자 됐는데 그러면 그 인물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일단은 겁니까? 주눅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뜻이 강한 지인인데 이 지인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 과정에서 이 사람이 너무 성희롱이나 이런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끼칠 만한 발언 때문에 힘들다고 바로 결재를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사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지금 대통령의 인사가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는 지인을 자꾸 데리고 오려고 한다. 그리고 학연이나 혈연이나 뭐 이런 쪽에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직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사감만 버린다면 그래도 80점 이상은 할 텐데 이게 자꾸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했던 사람, 과거에 같이 일해본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버린다면 이게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과감하게 법무부 인사검증을 시켰다면 그 제도가 제대로 발휘하기 쉽도록 대통령께서 조금 힘을 주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아는 분을 만약에 지명을 해버리면 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께서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어서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이고
그 분야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은 다 그렇게 설명이 나왔거든요. 모든 인물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금만 여태까지 하는 인사의 예. 방식을 좀 달리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좀 달게 가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야 하는데 대통령이 조금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좀 빨리 바뀌고 굴러가야 한다는 좀 긴급성을 가지신다면 이 인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인사가 자꾸 반복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다 하락하고 예. 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한 긴급성과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낙마가 연속되고 있어요. 4번째 자진 사퇴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따져본 기사죠. 여기 보면 일단 작은 제목 좀 크게 볼까요?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 왜 계속 반복되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답은 뾰족하지가 않은데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을 큰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여기 보면 왜 반복될까? 우선 검증 시스템 탓인가? 이거는 검증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들리죠? 아니면 밀어붙이기 인사 때문인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으로 돼야 된다 이런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인가라고 이 기사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대통령실에선 문제 없다고 했지만 송홍열 후보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스스로 사퇴했어요. 자, 윤 대통령 지인 동기 잇따라 낙마에 여당 내에서도 이거 시스템에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장은 4번째 청문회 없이 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낙마한 인사들 이렇게 쭉 사진으로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판단하십니까? 뭐 지금 여론을 보면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인사 때문이다. 이거에 반론을 제기할 분이 아마 드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30%대까지 급락한 것도 예, 인사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아니 윤석열 사단이 마치 전리품을 나눠 먹듯이 예, 장관이든 아니면 뭐 주요 자리를 다 가는 거 아니냐. 그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왜 검사 출신밖에 없냐?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심지어 무슨 전국 노래자랑 MC도 뭐 검사 출신이 내정이 돼 있다더라라는 SNS에 그런 식의 비아냥까지 농담이지만 어떻게 그 얼마나 풍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아픈 그거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었으니 예, 밀어붙이기 인사 때문에 결국 지지율까지 떨어뜨리고 다른 인사까지 전부 빛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게요. 다른 인사 중에서도 뭐 적합한 인물이 간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 빛을 발하게 됐다. 최경철 의원이 아주 정확히 지적을 저는 했다 공감을 하는데요. 예, 대통령이 나와 인연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어느 자리에 후보를 지명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검증 시스템이 작동이 된들 예, 부정적인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건 대통령이 싫어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가도 그거 괜찮아. 그냥 밀어붙여. 내가 책임질게. 예, 그런데 그 책임집계가 정권 초기에 하니문 피어리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첫 대통령 취임 6개월까지는 웬만하면은 뭐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박수도 쳐주고 넘어가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되풀이되는 것들이 그걸 넘어가 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예. 내가 책임질게라는 윤 대통령의 얘기가 오히려 지금 힘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인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예, 더 심각한 상황까지도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걱정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 상관 안 하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뭐 별로 유념치 않는다라는 입장이 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 이후에. 그러나 그러다가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집권을 한 새 정부에 힘이 없고 이러면 국정과제 동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취임 후 첫 100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정치적인 상징 조작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우선순위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다를 도대체 얘기하는 장관, 총리, 대통령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번에 얘기한 뭐 국정과제 몇 배까지 얘기 예. 나열만 해놨지 예. 그중에 정말 1순위가 뭐고 2순위가 뭐고 3순위가 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없죠. 총리도 없죠. 예. 장관들 누구 하나도 더군다나 장관들 중에는 지금 자리도 비어 있고 설사 장관이 된 사람도 예. 온갖 도덕적인 흠집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더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때도 보면은요. 아니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열심히 국정과제 수행하고 있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전달한다. 그런데 언론이 잘 다뤄주지 않고 국민들이 모르시는 것 같다. 뭐 이런 불만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국정과제는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진짜 과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국민들 머릿속에 아 이것이 이 정부의 과제구나.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국민들이 떠올려야 그게 진짜 과제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들이 얘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자, 지금 홍석준 의원님은 이제 여당 소속이고요. 신경민 전 의원님은 이제 야당 소속인데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먼저 홍석준 의원님.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인사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여당 의원으로서 조언을 하신다면 지금쯤 인사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조언하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인사가 만사로 갔는데 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검증을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런 소리가 예, 들립니까? 그래서 단편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 장관이 임명됐지만 예. 지금 차관까지 임명되고 그 밑에 본부장, 실장, 국장, 고위 공무원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검증을 꼼꼼하게 해서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예. 어떤 지지도 어떤 감점의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인사 요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도 실체적 진실이지만 예. 일방 통행적 좀 접근을 가장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죠. 그 문재인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예. 검사 인사가 뭐 좀 뭐 위주가 많지 않냐 하니까 민변으로 그렇다. 뭐 참 그런 논란을 말씀을 하셨죠. 일으켰죠. 예. 그 발언이. 근데 실체적으로는 예.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청문 대상자가 112명 중에서 예.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 7대 기준, 예.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탈세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7대 기준을 위반해서 임명된 사례가 68% 거의 70%가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김상조 공정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3가지 이상 예, 뭐 이렇게 위반을 한 적도 어. 있었죠. 사실 그건 실체적 진실입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걸 자꾸 이제 전 정권 탓을 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어쨌든 이런 어떤 밀어붙이기식 이런 거 특히 박순애 장관 이제 임명을 하면서 그런 인사청문 과정 고생 많았다 뭐 이런 예. 어떤 것들이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표현은 조금 좀 자제해야 된다. 어쨌든 국민에게는 일부 어떤 잘못,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그 장관 후보자를 할 때 주된 어떤 비판 대상이 서호남, 서용남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실력만 보고 너무 어떻게 보면 통합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비판의 어떻게 보면 표적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뭐 여성 장관 어떤 지명을 계속 많이 하고 했죠.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문제는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통합의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여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계층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특히 저는 어떤 좀 정치적으로도 예. 좀 풀을 좀 더 넓혀서 아. 어쨌든 앞으로도 통합의 어떤 메시지, 통합의 어떤 예.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인사의 어떤 그 풀을 좀 넓히는 그런 어떤 인사 정책 방향을 좀 계속해서 좀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제 조언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야당에 계시지만 이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전문성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 뭐 예.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인사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인사에 있어서 상식이라 그러면 예. 전문성에다가 도덕성 플러스 지휘관으로서의 자질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오면은 특히 지인에 관해서 그 문제가 나오면은 입을 다물어 버리거든요. 지인은 일단은 검증이 더 엄격해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예. 승복하고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을 부득이 써야 되는 얘기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 정권하고 비교를 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인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통령한테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예. 소통이 안 되는구나. 아. 상하 좌우의 소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 번 누적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 지적을 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설명을 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많이 한 대통령이 역대 있었는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쇼통입니다. 그건 진지하게 앉아서 하는 소통. 특히 예.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스태프들, 참모들, 예. 특히 아래에 있는 참모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기자들하고의 일문일답에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회를 거듭할수록 싫은 질문에 대해서 거의 화를 내거든요. 그런 쇼가 소통은 아닙니다. 지금 소통과 쇼통을 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엄숙함과 중요함, 중대함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진지함을 잊지 못하고 한가로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소통을 하고요. 이 대통령직이라는 게 얼마나 엄숙하고 엄중한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두 분 말씀 종합하면 그러네요. 뭔가 국정이나 인사를 다룰 때 굉장히 진지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달라. 그리고 인사 풀을 좀 넓혀달라. 뭐 이런 걸로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동안 참 많이 지적된 건데 그렇게 실천이 이게 어려운가 봅니다. 과거 정부에도 이런 지적은 계속 받았거든요, 지금.